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2학년 4회 2021학년도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으로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지만 이제 본 강의 내용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그렇죠? 교과서는 14에서 16페이지.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권 어떤 게 기본권이냐? 자, 한번 볼게요. 자, 기본권이란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 우리나라에 이제 법들이 있는데 법에도 이 순위가 있습니다. 크게 5가지의 법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최상위에 있는 법이 바로 헌법이라는 법입니다. 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우리 국민의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권을 배웠죠, 그렇죠? 근데 그 인권 중에서 이제 법으로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 바로 인권이 바로 오늘 배울 기본권이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이게 추구권을 구자가 빠졌네요. 추구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해서 기본권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기본권의 이제 종류가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지금 기본권이라는 게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되는 인권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알았는데, 그럼 기본권에는 어떤 종류가 구체적으로 있나? 교과서에서는 크게 5가지의 기본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자유권. 자, 자유권. 자, 국가가 이제 기본권을 이제 이 헌법으로 보장을 하는데 첫 번째 기본권인 자유권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권리가 바로 이 자유권입니다. 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체의 자유가 있을 것이고 국가가 마음대로 막 내 신체를 억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안민호 씨, 당신을 그냥 국가가 마음에 안 드니까 현시간부로 체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종교를 믿던지 간에 종교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특정 종교를 저격하는 건 아니고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이제 그 신천지라는 종교가 있어가지고 조금 사회적으로 이제 무리를 일으켰지만 뭐 국가가 나서서 신천지는 뭐 코로나가 이 확산되는데 어떤 해를 끼쳤기 때문에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책이나 신문 등을 마음껏 펴낼 수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도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골라서 그 직업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다 여러분 자유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평등권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평등권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남자냐 여자냐 또 어떤 종교를 믿고 있냐 또 여러분 사회적 신분이 어떤 뭐 직업이나 어떤 신분을 갖고 있냐를 떠나서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바로 평등권이죠. 그렇죠? 물론 실제 사회에서 이 평등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 오해를 살 수 있지만 국가가 헌법으로서 이 평등권을 당당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본권으로는 참정권이 있습니다.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의 대표를 여러분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그죠?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직접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국가 일을 책임지고 담당할 수 있겠죠. 그런 공무 담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일, 예를 들자면 이 최고의 법인 헌법을 바꾸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그 헌법을 바꿀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국민 투표권 등이 모두 이 참정권에 해당되는 기본권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자유권, 평등권, 그리고 참정권 3가지 배웠고요. 이제 2가지 남았죠. 넘어가서 2가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기본권. 자, 사회권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국가에다가 여러분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사회권입니다. 저 열심히 교육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학교를 만들어서 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교육권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뭐 사장님이 막 날 괴롭혀요. 아니면은 제가 일하는 이 근무 환경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근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아침에 새벽 5시까지 출근하라 그러고요. 퇴근은 밤 12시가 돼야 허용이 됩니다. 이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정당한 근로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의 권리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옆에 여러분들 아파트가 10층인데 옆에 10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하루 종일 여러분 집에 해가 들지 않아요. 나 이렇게 인간다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옆에 건물 높게 못 짓도록 국가가 막아주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에 속하는 거겠죠. 자, 마지막 5번째로 청구권이 있습니다. 청구권은 자, 여러분들의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게 이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청구권인데요. 재판을 청구한다든지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권리들이 청구권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뭐 억울하게 이제 경찰에 의해서 체포돼 가지고 범인으로 이제 몰려서 국가로부터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15년 동안 이제 감옥에 살고 있었는데 진범이 잡힌 거야. 진범이 잡혀서 갑자기 국가가 당신은 무죄요. 이제 자유의 몸으로 집에 가시오. 근데 여러분들 이미 감옥에 15년 살았다는 거지. 여러분들의 어떤 신체적 자유권이 침해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지나간 나의 이 세월 15년을 국가가 배상해 주세요. 라고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청구권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막대한 금액을 15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거에 대한 막대한 그 대가를 국가가 배상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청구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기본권이라는 거는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는 여러분들의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크게 5가지 있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는 자유권,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참정권, 그리고 여러분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본권들이 국가에서 침해당했을 때 그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기본권을 배워봤고요. 자, 그럼 실제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됐는지 사례를 한번 같이 보고 답을 한번 맞춰봅시다. 자, 여러분들 개그맨 시험을 준비하는데 개그맨 시험에 응시 제한에 나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35세 이상은 응시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그맨 공채 시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기본권을 침해당했을까요? 일단 나이 때문에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했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당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직업적 내용과 관계없는 나이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기에 자유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가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사례 볼까요? 장애인인데 대학에 지원했으나 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다며 입학을 거부당했어요. 자, 장애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가 제한되었으므로 교육받을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죠. 사회권을 침해당했죠. 또 장애 때문에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했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당했습니다. 모두가 다 제도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당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엔 장애인 시설이 없어요. 당신 입학 금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학교가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서라도 학생을 입학을 허가해주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에게 체포되면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듣지 못했어요. 자, 국가가 여러분 어떤 범죄 사실 혐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체포할 수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할 때 여러분들이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기에 자유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또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범인을 체포할 때 안민호 씨, 당신은 현 시간부로 체포영장에서 체포됩니다. 당신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또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이 말하는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바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그냥 너희 새끼 체포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자, 이러한 것들을 갖다 우리가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데 미란다 원칙이 뭐냐? 요거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1960년대 미국이란 나라에 미국 다 알죠. 그렇죠? 애리조나라는 지역에서 에르네스토 미란다라는 사람이 여기 이름이 이제 미란다 있죠. 그렇죠? 이 미란다라는 사람이 18세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체포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범인이라는 이제 증거도 명백하고 처벌을 받게 됐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나옵니다. 왜 무죄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체포받을 때 이 사람 주장하는 거야.
내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기본권에 있는데 내가 듣지 못했고, 내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가 기본권에 있는데 내가 그것도 알지 못했다. 경찰이 나를 체포하는 과정이 부당했다. 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미국 경찰들이 무조건 저 미란다처럼 죄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본권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무죄가 되는 일을 없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체포할 때 항상 미란다 원칙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범인을 체포할 때,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를 체포할 때 이제 이러한 그 기본권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되게 된 거죠. 그럼 이 미란다는 이후에 잘 먹고 잘 살았냐? 아닙니다. 이 사람 나중에 그 다른 증거가 나와가지고 징역 10년형을 살고 나온 다음에 술집에서 술 먹고 내가 말이야 그 미란다 원칙의 그 미란다라고 막 뻐기다가 다른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칼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정의가 살아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란다 원칙까지 살펴봤고요. 자, 넘어가서 자, 그럼 이 기본권은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권은 다음의 사례에 의해서는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국가안전보장. 자, 예를 들어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내 직업은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전복시키고 무너뜨린 다음에 새로운 정부를 건설하겠어요. 이런 거를 이제 기본권으로 보장해 줄 수 없겠죠. 그렇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질서 유지. 길 가다가 막 횡단보도 건너야 되는데 빨간불인데 그냥 막 건너는 거예요. 경찰이 당신 왜 마음대로 건너요? 당신 때문에 교통이 지금 혼잡이 생겼잖아. 내 신체에 자유가 있는데 내가 건너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못 건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경우에 기본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되고 파란불일 때 건너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공공복리. 공공복리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그때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범죄에 의해서 처벌받고 나와도 전자발찌라는 걸 착용해가지고 이 신체적 자유를 억압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막 성범죄자 또는 성범죄자가 어떤 지역에 이제 이사해 살게 되면 그 지역에 그 성범죄자가 여기로 이사 왔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나이가 몇 살이고 무슨 범죄로 이렇게 감옥에 갔다 왔는지 이걸 다 알려줍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걸 갖고 왜 내가 내 개인적 그 개인 정보를 갖다 국가가 마음대로 주변 사람들 알려줍니까? 내 쪽팔려 살 수가 없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다른 공공이 그 사람 같이 살게 되면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조심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한 겁니다. 라고 해서 국가가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다른 국민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 경우 국가안전보장 그리고 질서유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할 때 있어서도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만 이 기본권 제한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로만 기본권 제한할 수 있지 대통령이나 아주 뭐 고위직 공무원이 내가 볼 때 이런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돼 이거 제한해 이런 식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근거에서만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또 이 제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된다라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 있어서도 횡단보도 건너다가 빨간불 때 걸리면 사형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이 무엇인지 배워봤고 기본권의 종류 5가지 배워봤고 그리고 미란다 원칙 또한 봤고 사례들도 한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권도 무제한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본권 무제한 아니게 제한할 때도 요런 한계가 있다라는 점까지 우리가 같이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17페이지 인권 침해와 구제를 배워볼 거고요. 여러분 오늘도 퀴즈 다 맞췄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봐요.